안녕하세요. 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7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2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기해년, 을해, 월,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경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를 보는 순서는 바로 일간,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 일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본 연후에 나머지 6글자가 어떻게 중화를 이루고 있느냐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이 좀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 물론 좋은 사주 나쁜 사주 뭐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기륭화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길한 거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좀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피해가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또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일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월지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8글자 중에서 2글자 가장 중요하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주, 만들어지는 사주의 일간이 되겠고요.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경금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양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경이라고 하는 글자, 바로 금, 즉 쇠에 해당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양금이 아니라 바로 또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과 음금은 그 성향면에서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글자 안에 경금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철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완자라고 하는 것 한자의 의미 뭐예요? 완고하다, 무디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둔하다, 재주가 없다 이런 것들도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 완철금 할 때 완자는 뭐예요? 무디고 거칠고 좀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좀 강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로 완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우 좀 거칠고 뭐예요? 그 다음에 강인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고, 강인하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좀 날카로운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좀 강인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중화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 경금의 날카로움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날카로움이 중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경금의 강인함과 경금의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경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칼을 말을 할 때 양날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그 날카로움을 잘 이용하게 되면 아주 좋은 명검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 날카로움을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어떤 필요 있는 어떤 글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무쇠를 갖다가 잘 단련해서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경금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을 단련하는 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화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관인
병화도 있긴 있지만은 중요한 것 경금을 실질적으로 단련해서 경금을 용도 있게 아주 쓰임새 있는 어떤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화가 경금을 그렇게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평간인 병화는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쓸 때는 조우하는 용도로는 쓰임새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한겨울에 해월, 자월, 축월 같은 데 엄동설한에 태어났을 때는 매우 추울 때 태어났기 때문에 정화는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겨울에 병화를 쓰는데 이거는 이 병화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단지 뭐예요?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장간 같은 데서 옛날 무쇠를 갖다가 잘 큰 풀무 불에다가 넣고 달궈서 기물을 만드는데 그 안에 있는 풀무질 할 때 그 불은 경금을 뜨겁게 달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는 별개인 것이죠.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그 정화, 즉 풀무질에서 대장간에서 쓰는 그런 불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지만 그 안을 공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별개의 난방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경금이 정화를 쓰는 용도, 경금이 병화를 쓰는 용도가 그렇게 달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음금이 신금은 경금하고는 좀 달라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단련이라든가 연말을 다 마친 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금은 묵뚝뚝한 그런 원철과 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이 신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다 만들어진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경금은 뭐예요? 정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상관을 봐서 물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닦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자로 도세주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도세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물로 일어가지고 잘 이렇게 닦는 것을 말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 쌀 졸여가지고 이렇게 쌀을 잘 이렇게 물에다 넣고 읽으면 깨끗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세한다라고 하는 것 뭐예요? 주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물에다 닦아서 광채가 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세주옥인 것이고요. 경금은 정화가 필요하고 병화는 조후의 용도로 쓴다라고 했는데 이 신금도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도세주옥하지만은 개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없다. 단 신금이 개수를 쓸 때는 반대로 아까 경금이 해자 주간에 병화를 쓸 때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라고 하면 신금이 개수를 쓰는 경우는 주로 4,5멸에 매우 뜨거울 때는 임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고요. 개수로서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는 아니지만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의 용도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일간을 알고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봤을 때 중간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간파하고 그 다음에 사주의 중합, 어느 시는 길신이 되고 어느 시는 기신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라고 하면 사주에서 기구한 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간파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해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계절을 월지에서 가지고 있다. 단 해월은 뭐예요? 계절 중에서도
겨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겨울 중에서도 초겨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겨울 맹동 내지는 초동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월지가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뭐예요? 월지가 중요한 개념, 바로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행의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간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를 가지고 차가우냐 뜨거우냐 이런 것을 간파를 해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이 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죠? 이거는 포태법을 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행의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거는 오행의 왕세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행이라고 했지 십간이라고 말을 안 했죠. 오행의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의 왕세를 보는 것이고요. 십간의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양간과 음간을 나누어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십간의 왕세는 뭐예요? 음포태라든가 뭐 양포태라든가 이렇게 이거를 구분해서 이렇게 음포태, 양포태죠. 양포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지만은 오행의 왕세를 볼 때는 음포태를 쓰지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포태법을 가지고 놓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신살이라든가 다른 어떤 술수에 활용하기 할 때는 포태법을 가지고 뭐 음포태, 양포태로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오행의 왕세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그냥 일반론적인 포태법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왕세를 볼 때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왕한 것은 뭐예요? 수는 해월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지만 반면에 일간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은 신유술월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관, 제왕, 그 다음에 쇠지를 넘어서 해월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 병지에 해당이 되죠. 병지. 이제 신체 건강한 이런 때를 좀 지나서 나이가 들고 약간 쇠해진다라고 하는 거에서 해월 자체가 금이 좀 많이 약한 중에 더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살펴봐야 될 것은 수가 왕하게 되면 원래는 금생수 하잖아요. 금생수.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수를 생하는데 금이 약할 때는 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금이 약할 때는 오히려 수가 금을 설기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릴 때 진상관격이 있고 가상관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경금은 약하고 수는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록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이것이 격으로 놓고 보면 아마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식신격이라기보다는 금수 진상관 격으로 놓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일간이 일단 약하든 간에 왕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일간 경금이 용도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먼저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용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경금으로서의 쓰임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정화라고 하는 정관이 있어서 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을 녹이든 단련을 하든 해서 큰 기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 있어서 경금을 단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편간인 병화를 경금이 쓰는지는 잘 없겠지만 해자 축월에는 매우 춥기 때문에 병화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뭔가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병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겠고 이 병화로서는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조후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경금이 정화를 보면 정관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병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관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뭐예요? 쉽게 말하면 관살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봐서 이 사주가 매우 안 좋다.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 외에 또 다른 남자가 있다라고 해서, 특히 옛날 같은 경우, 조선조 때 옛날 같은 경우 특히 여명 같은 경우가 이게 관살혼잡이 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옛날에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바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좀 약간 가부장제 하에서였던 그런 편견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꺼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남자가 벌써 둘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 안에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관살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으면 뭐예요? 직업이 이 직업이 두 개가 있으니까 뭐예요? 직업을 잘 잡지 못하고 뭐예요? 그냥 호랑방탕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해서 남자는 관살혼잡을 그런 식으로 해서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 경금은 관살 혼잡이 되어야지만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병화는 오히려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경금이 해월, 자월, 축월 이럴 때는 관살혼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살혼잡을 오히려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100% 나쁜 것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살혼잡 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고정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주를 보기보다는 좀 열린 마음 가지고, 관살혼잡이 됐다 하더라도 그 관성과 정관과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각각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될 바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경금이 정화, 병화가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4, 5, 미월 같은 데 태어났으면 이때는 관살혼잡이 돼서 이때는 안 좋습니다. 근데 해자, 축월에는 원령 자체가 매우 춥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관살혼잡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관살혼잡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관살혼잡을 좋아한다, 희한다라고 하죠. 기뻐한다, 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뭐예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관살을 쓰긴 쓰는데 일간 자체가 해월은 병지라서 매우 약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금은 지지로 뿌리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이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식상도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관살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으니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경금 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매우 미약하거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뭐예요? 극설교집이 돼서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국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라도 토운이라든가 금운을 만나면 그때는 좀 좋아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다시 화운을 만난다거나 다시 수운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때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사주 원국에서 경금이 신유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관살운으로 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보는 기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원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사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것은 뭐예요? 일간이 오히려 또 해월에 태어났는데 일간이 너무 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월에 태어났는데도 수국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좀 원칙을 벗어나는 또 그런 사주 국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원칙을 알고 그 예외적인 것은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경금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어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이 원칙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원칙 없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칙,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살펴보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는 정리를 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자, 일단 격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본다라고 하면, 경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양금이라고 하는 경금이
양수라고 하는 해수를 본 것이죠. 선생님, 해는 음 아닌가요? 이거는 자가 양, 해가 음이 맞긴 하지만은 명리에서 육친을 논할 때, 다시 한번 명리에서 육친을 논할 때는 해 중에 있는 임수 본기가 양이기 때문에 해수를 양으로 보는 것이고요. 자수는 자중에 있는 본기가 개수이기 때문에 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체양용음,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 중에서 체음용양, 체양용음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원체 몸체는 음이라 하더라도 쓰임은 양으로 쓰고요. 이 경금이 해수를 보게 되면 양수를 본 거라고 해서 양대 양이기 때문에 이건 식신이 되는 것이고, 격으로는 식신격이 되겠죠. 만약에 이 해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투출한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죠. 이거는 뭐예요? 편제격이 되겠죠. 편제격. 근데 이거는 이제 간목이 투출되어 있을 때고, 만약에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고요. 무토는 천간으로 투출하더라도 이거는 격으로 잡지 않는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헛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지 자체만 놓고 보면 식신격인데, 중요한 것은 일간경금은 해월에 약하고요. 해월에 병지라 약하고, 그 다음에 수 자체는 뭐예요? 임수가 월령을 듣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매우 왕합니다. 식신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작용하는 면에서 식신이라 하더라도 상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금수진상 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면 강조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식신상관이 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은 생조하는 것이고요. 비견이라든가 같은 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을 방신한다라고 하는데,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는 토로 생조해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진이 경신일진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간여지동이라고도 하죠. 간여지동. 왜냐? 천간도 금, 지지도 금, 이거를 간여지동. 이 간자는 천간을 뜻하는 간자고요. 요 지자는 지지를 뜻하는 지자에 해당이 되는데, 천간이 지지와 여자 더불어서 같다라고 해서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개념이라서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되게 보면 간여지동인 사람들이 되게 성격 강하고 고집도 세고 주관도 강하죠. 좋게 말하면 자기 주관이 강한 거고, 좋게 말하면 자기 어떤 의지력이 강한 것인데, 이것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쉬운 말로 똥고집이 좀 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간여지동이 되는 경우 되게 남녀 불문하고 부부가 좀 부부 해로하기 힘들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사주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조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부부운이 불리하다 보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그렇게 보는 것은 나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할 때, 그죠? 금수진상, 그러니까 일간이 약해서 식신상관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지에서 간여지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금이 약한데 일지에서 뿌리를 두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지에서 다시 해수를 보는 것, 요 해수는 일간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사주를 볼 때는 글자 하나를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일간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해월의 경금은 약하니까 일지 신금 자체는 물론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긴 해요. 하지만 약한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통근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연지에 있는 해수는 뭐예요?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더 한습해지죠. 차갑고 습해지는 것이고요.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일간 경금의 기운을 더더욱 설기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지에 있는 해수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기토는 뭐예요? 경금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인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토생금하기 때문에 일간 기토가 경금을 생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생시에서 뭐 토가 오게 되면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기토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수가 있으면 오히려 사수동류돼서 흙이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월간에 놓고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을목은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있기 때문에 토생금하는 것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곳이 목극토하죠. 을목,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평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토는 을목을 능히 을목은 기토를 능히 파극해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경금하고, 일간이 경금하고 붙어 있죠. 붙어 있다라고 해서 첩신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얘가 기토를 파하지 않고요, 경금하고 서로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을 탐하느라고, 탐합망극이라고 해요.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합을 하지 않았으면 을목이 기토를 파하게 되면 이 기토가 금을 오염하고 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얘를 을목과 경금이 서로 합하느라고 기토는 을목이 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금과 수를 약간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단 기토가 끝뿌리가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심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있어서 크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사주를 볼 때 뭐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오행이 모두 있어야 좋다라고 이렇게 중요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오행이 다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행이 다 있어서 장애가 없으면 좋은 거지만, 오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과 토금수가 다 있는데 금이 나한테 병이 된다라면 그 병은 없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사주에서 금이 병이 되는데 화가 있어서 금을 제해주면 그거는 괜찮아요. 있다 하더라도. 근데 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나한테 나쁘게 귀신으로 작용하는데 제함이 없으면 있어도 그거는 없는 이만 못한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 구조, 모든 것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있어서 나한테 장애가 안 돼야지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펴보시고요. 생시 어떤 것을 얻으면 좋을까 한번 보시는데, 매우 화가 한 점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경금도 단련할 수가 있겠고, 정화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 주면은 조우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생시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이건 투출이라고 좀 보기 어렵지만 시간에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금을 단련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해월에 매우 춥기 때문에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는 조후의 용도로서 병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이거는 있다 하더라도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지지로 4화라든가 5화라든가 아니면 인목 같은 것이 좀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야지만 병화가 세력을 얻어서 보다 조우하는 공력이 좀 커져 있을 텐데, 이와 같이 지지로 신자 이렇게 있으면 병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죠. 더하여 신금이 경금이 약해서 뿌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신자 회국하죠. 그러면 이 신금의 기운이 수 쪽으로 많이 화하기 때문에 경금의 뿌리가 많이 약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병화 같은 것이 없으면은 기명종악격이 될 수도 있어요. 기명종악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병화가 있으면 100% 기명종악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일단 뭐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조우의 어떤 지금 조우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병화 하나 빼고는 거의 땡땡 얼어져 있는데 병화가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우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면 조우가 돼서 귀는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조후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면 부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히려 병자시하고 비교를 해볼 생시는 뭐예요? 똑같은 병화가 투출하는 병술시하고는 구분이 되겠죠. 이 병술시가 되면 자수 같은 경우 신자 합이 되지만 술은 합이 되지 않고요. 수가 있다 하더라도 술토가 있으면은 아직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범람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토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서 한습해지는 것을, 즉 습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에는 병화가 뿌리를 두지 못하지만 이 술에는 비록 화의 고지이다 하더라도 병화가 조금이라도 뿌리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느냐, 뿌리를 둘 수 없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 반화 패국했을 때 신금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술이 있으면 뭐예요? 신금이 그대로 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겠고요. 이 술 안에도 경금은 뿌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금이 어떻게 됩니까? 매우 그래도 해월에 약하지만 탄탄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아까 을목이 경금하고 합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으면 병화가 옆에 있으면 경금이 을목하고 합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와 같으면은 뭐 술중 정화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귀는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큰 귀를 얻기보다는 작은 귀 내지는 그냥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 명식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하나만 더, 두 개 더 볼까요? 자, 정축시가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자합은 되지 않지만 축토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신금에도 경금이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병화가 도출됐지만 이건 정화예요. 정화는 조후하는 공력은 병화에 비해서는 월등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드는 용도는 병화보다는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정화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죠. 이와 같으면 뭐예요? 목운으로 가게 되면 정화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금의 단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금 일간은 대운이나 세운 같은 데서 목운이라든가 다시 화가 살아나는 그런 운을 가게 되면은 이때는 부보다는 이때는 좀 귀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신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사화 안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화 안에는 경금도 있고 사중 병화도 있기 때문에 조우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병자시가 됐을 때 신자 수국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면 지금 뭐 이거는 사신 합수가 되죠.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도 사중 병화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금이 매우 좀 약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신 합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사주를 볼 때 합이 좋은 것이고 충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합을 해서 나한테 작용이 좋은 작용을 하느냐, 합을 해서 나한테 나쁘게 작용을 하느냐, 이 영향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나한테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을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해 좀 그런 오히려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은 나쁘고 합은 좋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이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